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2번 읽을 만큼 재미있는 신작 미스터리 장편 소설인데요. 그리고 너는 속고 있다를 준비했습니다. 시가 아키라 지음 소담 출판사. 주인공 누마지리 다카요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단체 미팅에 갔다가 한해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묘한 이론을 명쾌하게 잘 풀어내는 그가 매력적으로 보이죠. 테니스도 공부도 1등은 못했지만 앞으로 나는 비즈니스로 1등을 해볼 생각이라며 지금은 월급 받고 일하지만 레스토랑 경영 노하우를 배워서 언젠가는 내 가게를 꾸릴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빠져듭니다. 사귄 지 석 달 만에 다카요, 너희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도 돼? 하고 말하는 그가 성실해 보였고 얼떨결에 그를 부모님께 인사시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모를 병으로 잃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동생들이 태어나자 함께 지내기가 껄끄러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에 굶주렸던 그는 다카요의 집을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드나듭니다. 딸만 둘이었던 다카요의 부모님은 부침성 좋은 그를 아들처럼 애지중지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카요는 지금의 아야나를 임신합니다. 다카요는 그때 갓 20살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지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기도 낳고 결혼식도 올리자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태어날 테니 동업이지만 도쿄 노른자 상권에 레스토랑을 낼 거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는데 다카요의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서게 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경영은 어려워졌고 급기야 동업했던 셰프가 돈을 들고 튀는 바람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집을 팔아 남편의 빚을 청산해 주었는데 오래도록 살아온 정든 집을 잃게 된 아버지는 그 심노 때문이었는지 다음 해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급격히 늙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도박에 빠져든 남편은 걸핏하면 불끈해서 험한 욕설에 주먹까지 휘두르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곤 합니다. 견디다 못해 다카요는 아야나를 데리고 남편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쿄에 저렴한 월세집을 빌려 콜센터에서 일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일자리도 잘리고 임대료는 석 달이나 밀려 체납 임대료와 연체이자 독촉 수수료까지 총 19만 6천 엔을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 명도 및 체납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독촉장을 받습니다. 소비자 금융 등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직업이 없는 그녀는 대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야나를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될 다카요는 사금융을 찾게 되는데 앞으로 다카요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2013년에 개설했으며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물품을 촬영하고 가격을 매겨 출품한다. 인터넷을 살펴보니 소프트 사채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돈놀이를 하는 언더그라운드 사금융 업자가 부쩍 증가한 것이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에 조금쯤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 이런 소프트 사채라면 정말로 저리로 돈을 빌려줄지 모른다고 기대하며 게시판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서 사기인 듯한 얘기도 적잖이 눈에 띄었다. 돈을 빌려주는 측의 메시지도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소액이라도 역시 대부업이라서 신원 확인이 엄격했다.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가 별로 붙지 않아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법정 금리보다 저리로 빌려드립니다. 주소, 도쿄, 나이 58세, 이름 오카모토, 신청은 이쪽으로.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자마자 시선을 떼지 못하게 되었다. 소프트 사채라도 열흘에 10%가 넘는 고금리가 대부분이다. 그런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는 그 즉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정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해 준다면 나도 상환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일반인이 부업 느낌으로 운영하는 개인 대출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편의를 봐줄지도 모른다. 신청은 이쪽으로 라고 적힌 텍스트를 누르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 연락받기 쉬운 시간대를 기입하는 폼으로 이어졌다. 거기까지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다면 사실대로 기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맨 끝에 코멘트, 대출금과 변제 희망일자 등이라고 적힌 칸이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 20만 엔을 대출받고 싶습니다 라고 써넣었다. 막상 송신하려고 하니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역시 인터넷상에서 대출받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눈을 꾹 감았다. 어떻게든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번 달 말에는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딸아이만 아니라면 고시원이나 쪽방을 전전하면서 일당을 받는 일자리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머물 만한 고시원이 과연 있을까? 이 정보를 보내면 그 뒤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휴대전화 번호와 본명을 밝혀야 한다는 게 불안했지만 여차할 때는 수신 거부도 가능하고 실제로 뭔가 험한 일을 겪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더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아야나와 함께 지하철에라도 뛰어들어야 할지 모른다. 애초에 정말로 이런 데서 돈을 빌려주기는 하는 걸까? 돈을 빌려줄지 말지도 모르는데 계속 혼자 고민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다.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송신 확인과 동시에 두렵고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술렁거렸다. 방금 송신했으면서 벌써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는데 즉각 답장이 날아오는 바람에 비명을 지를 만큼 깜짝 놀랐다.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본인 얼굴이 나란히 찍힌 셀프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전에 대출금 먹튀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출금 먹튀란 빚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그런 사람들의 운전면허증이 줄줄이 게시되었다. 마치 공개 처형 후에 내걸린 머리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먹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결국 빚을 못 갚는다면 그들과 똑같이 내 운전면허증도 내걸리게 될 것이다. 임대료 납입 기한까지 이제 겨우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내게 남은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운전면허증을 얼굴 옆에 바짝 붙인 채 셀프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을 때는 더욱더 불안해졌다. 이런 맨 얼굴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을까? 화장품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요즘에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속의 나는 실제 나이보다 한참 더 늙어 보였다. 얼굴로 대출이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좋은 인상을 남겨서 나쁠 것은 없다. 아니,
오히려 환하고 건강한 인상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개인 대부업자도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오랜만에 공들여 메이크업을 했다. 화장은 그런대로 잘 받는 편이다. 부석부석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해갔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자 내가 아닌 나로 변신한 기분이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도 별로 두렵지 않다는 대담한 마음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다시 셔터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진이 나왔다. 이 정도라면 임대료를 못 내서 쩔쩔매는 비참한 싱글맘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진을 보낼 때 다시 한번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다. 여기서 돈을 빌려도 괜찮을까 같은 걱정은 실제로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 일단 사진을 보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다카요 씨를 믿고 대출해 드릴게요. 결제 방법 등은 직접 만나 정했으면 하는데 나도 일이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 점심때 2시간이 비는군요. 다카요 씨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그때 대출금을 직접 드릴게요. 오카모토. 곧바로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서 실로 오랜만에 살았다 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느라 날마다 면접을 봤지만 오늘 오후에는 약속이 잡힌 곳이 없었다. 다만 아야나가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오후 2시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오카모토가 약속 장소로 정해진 곳은 고탄타역 근처 커피점이었다. 레트로 분위기의 커피점은 흡연이 가능한 곳이라서 양복 차림의 샐러리맨들이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안쪽 깊숙한 자리에는 아직 한낮인데도 맥주잔을 기울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커피점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오카모토는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은색 재떨이가 놓인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점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퍼프로 파운데이션을 톡톡 두드렸다. 그 사이에 오카모토가 도착했을까봐 마음이 급했지만 자리로 돌아가면서 커피점 안을 둘러봐도 그럴싸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점원이 커피를 가져왔을 때 손목시계를 확인해 보니 약속 시간에서 15분이 지나 있었다. 혹시 사람을 놀리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초조해졌다. 인터넷 댓글을 믿고 고탄다까지 달려온 내가 바보였다는 후회도 들었다. 임대료 납입 기한까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만일 못된 장난질이었다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린 게 너무도 억울하다. 노마지리 다카요시. 어느 틈에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옆에 와 있었다. 인터넷 프로필에는 58세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오카모토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타입이었다. 얼굴에는 주름이며 기미가 눈에 띄었지만 숱이 많은 검은 염색 머리를 7:3 가르마로 빗어 올렸다. 난 선친에게서 적잖이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오래전에 샐러리맨 생활에는 종지부를 찍고 임대료와 이자 수익 같은 불로소득으로 살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반쯤 취미삼아 여윳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있어요. 은행에 맡겨봤자 요즘 같은 금리에서는 이자가 눈곱만큼밖에 안 되거든. 오카모토가 멜론 소다를 휘휘 저으며 말했다. 유리잔 속이 부옇게 흐려졌다. 내 눈앞에 커피에서는 김이 났지만 잔을 입에 옮길 마음이 나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면 일종의 사회봉사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나도 심심풀이가 된다고나 할까?
그러더니 오카모토는 왼팔을 크게 돌려 손목시계에 시선을 던졌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잔뜩 박힌 값비싼 명품 시계로 보였다. 그나저나 다카요 씨 싱글맘이라고 했나? 처음 만난 남자의 스스럼 없는 말투에 온몸이 바짝 긴장했다. 갑작스럽게 친한 척하는 태도가 왠지 섬뜩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과 거리를 좁히는 게 능숙한 편이 아니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선뜻 말을 놓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니 참 훌륭하네. 힘든 일도 많죠. 오카모토는 눈을 감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보였다. 실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현재 정기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몇 달째 임대료를 내지 못했더니 독촉장이 날아와서. 거참 힘들겠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해요? 20만 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건 좀 많은데. 첫 대출의 상한액은 10만 엔으로 정해져 있거든. 오카모토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대부업체에 전화했을 때도 아무리 사채라도 첫 대출은 한도액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건 개인 대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어떻게 좀 사정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해보았다. 우선 오카모토에게 10만 엔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빌려볼까 하는 생각도 머릿속을 스쳤지만 달리 부탁할 만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카요 씨, 다달이 임대료가 얼마야? 오카모토는 빨대로 부옇게 흐려진 연두빛 액체를 빨아들인 뒤 물었다. 5만 5천 엔이에요. 그게 석 달이나 밀렸어요.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꼭 내야 합니다. 그렇군. 돈을 어디에 쓸지는 잘 알겠고, 그래서 다달이 결제는 얼마나 하시려고?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가능하면 여유를 갖고 갚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돈을 빌리는 데만 필사적이어서 결제에 대한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뭐 괜찮아요. 나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확실히 갚아주기만 하면 몇 번에 나눠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다카요 씨는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계획이지? 다달이 1만 엔씩 상환하는 걸로 해주시면. 오카모토는 탁해진 멜론소다의 빨대를 입어넣었다. 스르륵 공기를 빨아들이는 불쾌한 소리가 났다. 안 될까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오카모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1만 엔이면 이자는 별도로 치더라도 다 갚을 때까지 20개월이나 걸리는데. 오카모토는 양손을 크게 돌려 팔짱을 끼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돈은 꼭 갚을게요. 그래도 20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대로 돈을 못 구하면 저와 딸아이는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사정은 딱하지만 20개월이라니 그렇게 장기간 빌려준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나는 슬쩍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야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까지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하철 비용을 들여 일부러 고탄다까지 나왔는데 한 푼도 빌리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계속 머리를 조아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다카요 씨가 현재 무직 상태란 말이지. 제발 저희 모녀를 살려주는 셈 치고 대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머리를 숙이며 입술을 악물었다. 방금 만난 사이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다카요 씨가 성실해 보여서 나는 믿을만 하다고는 생각해. 고맙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세를 바로잡고 오카모토 씨의 얼굴을 보니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다카요 씨, 지금은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갈 수 없다고? 몸은 이제 거의 좋아졌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대출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다음 일자리도 곧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는 보증도 없고 뭐든 담보로 맡기면 20개월 분납으로 대출해 줄 수 있어. 죄송해요. 담보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다. 담보라는 게 말이지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거든. 오카모토가 입가를 올리면서 빙글빙글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담보가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야. 다카요 씨는 상당한 미인이고 내가 완전히 마음에 들었어. 오카모토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말했다. 다카요 씨, 쇼트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나를 보고 오카모토가 커피점 맞은편 러브호텔 간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런 건 못합니다. 차림새는 나름 단정하지만 이 중년 남자는 어딘가 뒤틀리고 망가진 느낌이 들었다. 대출을 못 받아도 돼? 돈이 없으면 집을 나와야 한다면서? 입가에 웃음을 띤 채 오카모토는 일부러 그러는 듯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건 그렇지만 오카모토는 남은 멜론 소다를 바닥까지 마시더니 하얀 아이스크림이 묻은 체리의 꼭지 부분을 손끝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체리 겉에 묻은 크림만 슬슬 핥아먹고 있었다. 나 말고 어디 돈 빌려줄 데가 있겠어. 나는 담보만 받으면 법정금리보다 더 낮게 빌려줄 생각인데. 저는 그런 일은 못해요. 몸을 숙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카요 씨, 이건 개인과 개인의 거래야. 서로 호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라서 법에 저촉되지도 않아. 그리고 물론 그만큼 친밀한 두 사람이 호텔에 가는데 그게 매춘 같은 건 아니잖아. 매춘이라는 말이 가슴을 콕 찔렀다. 말하자면 연인이나 친구에게 잠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다카요 씨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냥 그것뿐인 일이야. 호감을 가진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게 될 일도 매춘이 아니다. 오카모토는 그렇게 설득하려는 것이지만 애초에 나는 이 중년 남자와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의 말대로 지금 나는 어떻게든 눈앞의 남자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이래저래 바쁜 사람이라서 시간이 없어. 다카요 씨, 결단을 내린다면 지금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못한 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벌어질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알았어. 그럼 대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오카모토가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잠깐만요. 어떻게 하려고? 역시 돈은 필요해? 돈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가볼까?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오카모토가 콧노래를 부른 소리가 들렸다. 커피점에서 계산을 마친 그는 내 동의도 얻지 않은 채 맞은편 러브호텔로 갔고 마음대로 체크인을 해버렸다. 나는 호텔 문 앞에 멍하니 선 채 돌아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봐, 호텔비도 내버렸어. 얼른 오라고. 방금 전까지 살살거리던 말투가 휙 변해서 딴 사람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릴 만큼 무서워서 저항할 기력마저 잃어버렸다. 게다가 여기서 도망쳐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중년 남자밖에 없다. 침대 옆에 선 채 베갯머리에 시계를 보니 아야나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하철 환승까지 계산하면 여기서 30분 뒤에는 출발해야 아야나를 맞이할 수 있다. 각오를 하든 도망을 치든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아슬아슬한 참이었다. 다카요시도 샤워 좀 하지. 하얀 대형 타올을 허리에 두른 오카모토가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는데도 배는 볼록 튀어나왔다. 저런 남자에게 안기다니. 역시 생리적으로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이라서 오늘은 마음이 급해요. 다시 다음 기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무슨 소리야? 애들은 1~2시간 혼자 놔둬도 괜찮아. 다시 다음 기회라니. 이미 내버린 호텔비는 어떻게 할 건데? 아까 커피값도 내가 냈잖아. 아니면 다카요시가 다 내줄래? 그런 몇천 엔의 돈도 내게는 압박이 되었다. 에이, 샤워는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쓱 다가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금세 다리가 침대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다. 그는 방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맡아본 적 없는 미묘한 냄새에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아니, 잠깐만요. 우선 돈부터 주세요. 힘껏 밀쳐내면서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그거야 어디서든 후불이 원칙이야. 오카모토가 목소리를 높이며 눈을 부라렸다. 안 돼요. 먼저 돈부터 부탁드립니다. 참, 이따 준다니까. 오카모토가 허리에 대형 타올을 벗어던지고 나를 침대에 넘어뜨리려고 했다. 아, 잠깐만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남자의 억센 힘은 멈추지 않았다. 치마 속으로 강제로 손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다리를 단단히 오므리며 저항했다. 돈부터 주세요. 닥쳐! 남자의 큰 소리와 함께 뺨에 격통이 내달리고 지잉하는 날카로운 기울림이 일었다. 이건 성폭행이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멈칫하는 오카모토의 몸 밑에서 빠져나와 침대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이 여자가 진짜 러브호텔에 경찰이 올 것 같아? 오카모토는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가로채 벽에 내동댕이 쳤다. 무슨 짓이에요? 어디 가니 말 좀 들어.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며 연달아 뺨을 맞는 바람에 눈물샘이 터졌는지 눈물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오카모토는 스타킹과 함께 팬티를 벗기려고 들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가만히 있어. 전에 남편에게서 똑같이 얻어맞았던 게 생각났다. 그러자 지금 나를 때리는 게 오카모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휘어져 버린 남편인 듯한 마음이 들어 강렬한 분노가 솟구쳤다. 이대로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는 오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사람 살려.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시끄럽다니까. 닥치라고. 오카모토가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을 때 왼손에 뭔가 잡히는 감촉이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오카모토가 움직임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내 오른손에는 부스스한 검은 머리칼 덩어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거 내놔. 오카모토가 양손으로 머리통을 가리면서 나를 향해 소리쳤다. 회사 면접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역 플랫폼에서 머리가 해싱해싱한 중년 남자를 발견하자 사흘 전의 일이 떠올랐다.
가발이 벗겨져 버린 오카모토가 당황해서 허둥거리는 틈에 나는 러브호텔 방을 빠져나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오카모토에게 운전면허증과 얼굴 사진은 물론이고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으니 어떤 안가품을 당할지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그 뒤에 낯선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가 왔다. 오카모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받을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별거 중인 남편이 연락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아야나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도쿄로 나왔기 때문에 남편은 이쪽 주소도 새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니를 통해 알아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저런 걱정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운 참에 호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바쁘신 중에 저희 회사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사 내에서 신중히 검토했으나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희망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나마 노마지리님의 활약을 바랍니다. 한 달 전에 봤던 비정규직 면접 결과였다.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늘도 다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이지만 역시 채용해 줄 것 같지 않았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전해져 버렸는지 면접을 보는 족족 이런 연락만 줄을 이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몸 상태도 원인 중 하나인지 모른다. 그때 다시 한번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통화 착신음이 재촉하듯이 연거푸 울렸다. 확인해보니 지난 며칠 동안 몇 번이나 걸려온 수수께끼의 번호였다. 이 전화는 대체 누가 한 것일까? 전화를 받으면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뒤섞였다. 지난 며칠 동안 아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지만 오카모토나 별거 중인 남편이라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연달아 끈질기게 전화를 할 것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밀린 공공요금의 재촉인지도 모른다. 새 일자리를 찾을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은 청구서가 올 때마다 납부했지만 수도와 가스, 전기 같은 공공요금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다. 하지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그런 요금은 인출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 전화는 전기나 가스가 끊긴다는 경고 연락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손가락이 멋대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다. 여보세요? 노마지리 다카요시죠? 우렁우렁하고 나지막한 남자 목소리였다. 오카모토도 남편도 아닌 것에 우선 안도했다. 부동산 중개사예요. 이전에 보내드린 독촉장은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이 납입 기한인데요. 임대료를 내실 수 있을까요? 마침내 임대료 납입 마지막 날이 닥쳐왔다. 며칠째 그 일은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왔다.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야죠. 내일 입금할게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건 영 서툴렀지만 연체된 임대료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거짓말이 술술 나와버린다. 틀림없지요? 네, 입금할게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이미 3개월이 밀린 상태라서 이번에도 안 내시면 법률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3개월 연체가 데드라인이라고 한다. 보증인이 확실하다면 그쪽에서 회수할 수도 있지만 고령의 수입도 없는 엄마는 보증인이 되어줄 리 없다. 그럼 틀림없이 내일 입금해 주실 거지요? 네, 꼭 입금할게요. 딱 잘라 말하긴 했으나 돈을 구할 전망은 전혀 없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나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꾹 눌러 참았다. 혹시라도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어떤 이유가 됐든 반드시 짐을 정리해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쪽에 짐 열쇠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짐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유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다. 그때 플랫폼으로 빨간 지하철이 들어왔다. 두세 걸음만 앞으로 내디뎌 그 앞에 몸을 던지면 모든 게 편안해질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